프로님, 저는 헤드를 던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느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헤드를 던져야 비거리도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하면 헤드를 잘 던질 수가 있을까요? 헤드를 던진다라는 표현에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물체든 던질 때 내가 일부러 여기서 놔주거나 스냅을 일부러 여기서 확 쓰거나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구 동작들을 비교해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야구를 할 때 볼 끝이 잘 살아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던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투구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놔버리시거나 손목으로 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내가 힘을 가해서 몸의 압력이 가해지면 이 손가락이 유지하고 있을 때 이 공이 내 손을 긁으면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좀 더 힘이 공의 압력을 계속 밀어넣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을 쓰고 있는데 이 손을 확 쓴다면은 얘 힘을 풀고 얘에다 힘을 다시 집중시켜야 돼서 오히려 힘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고, 또 내가 놔버린다면 말 그대로 압력을 계속 밀어넣을 수 있는데 밀어넣지 못하고 가는 형태가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헤드를 던지는 게 이 튀어나가는 힘하고 공하고 만나서 속도가 주는 감속이 만나서 내 손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템포가 안 맞으면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놓치게 돼요, 오른손이. 그래서 시합 중에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넣어지는 경우. 일부러 넣는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이 샤프트 탄성을 넣는데 넣고 오다가 내가 이게 풀어지는 타이밍을 예측하게 되거든요. 그 예측 타이밍이랑 실제 풀어지는 게 늦어지면 이 손이 뭔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붙잡힌 상태에서 빵 나가니까 이게 놓쳐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던진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체를 던져보면은 사실 감이 조금 잘 와요. 내가 여기서 세게 안 던지고 공을 가볍게 던지면은 그냥 던지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챈다던가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놔준다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던질 때 사실은 그냥 가볍게 던져보세요 하고 시청자분들도 집에서 던져보시면은 손에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던져요. 그러면 이 공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지 내가 이 공을 놔주거나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클럽도 백스윙이 들어져서 회전이 걸리면은 얘가 사실은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풀리려는 힘이 걸려요, 샤프트 입장에서는. 헤드는 무거우니까 레깅이 되면서 늦어지면서 휘어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휘어짐이 발생하고 끌려 들어옴이 발생할 때쯤 이 타는 헤드가 파워를 받아서 얘보다 빨라질 때 튀어나가는 그런 게 사실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 손에서 좀 빠져나가는 듯한 형태를 쓰는 게 던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잘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이것도 똑같아요. 샤프트가 잘 휘거든요. 그리고 임팩트를 느낄 수 있게 소리가 나는 형태의 깃발 형태의 도구인데, 백스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샤프트를 휘어진다는 느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얘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듯한 힘이 발생을 해요. 이때 내 손에서 쉽게 얘기하면 힘이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와서 들어올 때 내가 이 손목을 풀지만 않는다면 얘가 이렇게 휘어요. 휘어지면은 휘어질 때 이렇게 휘어지면 제쳐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요때 사실은 정확하게는 빠져나가게끔 보내주는 게 잘 던지는 거지, 내가 이걸 논다거나 밑에 이렇게 패대기를 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탄성을 풀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 잘 던질 수가 없어요. 프로들이 연습을 할 때 이런 식의 연습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제쳐가는 포지션에 내가 빠져나가게끔 해주려고 여기서
제쳐나가는 압력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을 칠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던지는 행위보다 던져지게끔 하는 내가 이 압력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내가 던지고자 의식하지 않고도 던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앞으로 휘어지게끔 하는 거 똑같이 느껴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오죠? 그럼 여기서 휘어질 때 힘 주면 앞으로 튀어나가죠? 이때 요게 강하게 나가게끔 해주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팔 힘으로 던지거나 하는 포인트는 거의 없어요. 내가 백에서 앞으로 휘게 뒤로 휘게 흔들어서 던져주고. 처음부터 해볼까요? 앞으로 휘게 뒤로 휘게 탄성 넣고 던져주고. 그럼 알아서 던져져요. 이 작은 가벼운 스틱인데도 내 손이 풀어져 나갈 만큼 던져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휘고 왼쪽 어깨 끌어올려서 나오고. 그럼 알아서 휙 돌아서 피니시까지 올라오게 돼요. 근데 이 힘이 강해지면 이 팔이 펴지고 내 몸이 회전되면서 피니시까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뒤로 앞으로. 그렇죠. 근데 위에서 쉬면 안 되고 탄성을 내가 더 강하게 넣을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면 피니시까지 하면 쭉 돌아 올라오거든요. 가볍게 굿샷. 그러면 볼이 나가요. 근데 되게 내가 뭐 페이스를 맞추거나 근데 그러지 않았어. 뭐 던져주려거나 이러지 않아도 탄성에 의해서 나가게 되죠. 너무 신기한데요? 네? 탄성 하나 굿샷. 공이 너무 잘 맞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헤드가 이렇게 쳐도 다 알아서 볼을 스트라이킹하고 회전되고 로테이션 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갖고 들어와서 풀어서 맞추고 돌려서 맞추고 뭔가 이렇게 밀어서 맞추고 하려다 보니까 이 파워가 발생을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탄성. 그렇죠. 그럼 이제 볼도 좀 나가고 스피닝도 좋고 구질도 좋고 탄도도 좋은 현상이 되잖아요. 저 원래 그 슬라이스나 생크가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아예 안 들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번외로 말씀드리면 슬라이스 생크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순서 차이. 얘 올라가고 돌아야 돼요. 근데 못 올라가면은 낮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돌면서 손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왜냐면 얘가 뒤로 빠지면은 그냥 얘랑 벌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치는 케이스가 돼요. 근데 올라가면 붙어주고 회전되면 같이 따라오고. 이래서 생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실은 내가 힘을 더 쓴 게 아니라 탄성 하나만으로도 쉽게 얘기하면 흔히 프로님들 얘기하는 공짜 힘이죠. 내가 만들지 않아도 생기는 힘을 내가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서 때리는 거기 때문에 더 훨씬 많은 파워를 쓰게 돼요. 기존 스핀량대로 4000대를 치셨으면 거의 170 정도까지도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그린 플레이에 좋은 플레이는 아니니까 프로들이 평균적으로 저희 선수들 봤을 때 저는 7번 아이언으로 160 정도를 보고 쳐요. 코스에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스핀량을 한 6, 7천 정도를 보고 치거든요. 그랬을 때 볼 스피드가 마일로 마일 퍼 아워 세 자릿수로 제가 125마일에서 130마일 사이를 쳐요. 그럼 아마 58? 요 정도를 치는 걸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를 58을 치면은 사실 거의 200m가 나가야 되는 스피드인데 아이언으로 쳐갖고 스핀량이 많으니까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래서 프로들이 사실은 탄성을 잘 사용해서 스핀을 줄인다면 더 멀리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핀량으로 줄여내갖고 더 때려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핀량이 각 특성마다 체마다 전달해주는 역할이 좀 다르다는 건데 하나는 3번 아이언이고 하나는 피칭 엣지거든요. 똑같이 반스윙 정도를 했을 때 파워를 좀 볼 거예요. 그럼 얘는 기니까 더 탄성이 좋겠죠? 3번 아이언 가볍게 쳤고요. 자, 약 3600 정도 스핀량이 발생을 했죠. 근데 로프트가 있고 채가 짧으니까 이 채는 오히려 스핀이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거리가 조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샤프트 탄성이 내가 비거리를 늘리는데 숏아이언을 치고 미드아이언을 치는데 스핀이 너무 많아져서 거리가 줄어든다. 근데 스피드는 올라간다. 그러면 되게 좋은 현상이니까 거기서 힘을 더 쓰려고 하지 마시고 더 부드럽게 헤드의 탄성을 보내주는 쪽에 집중하면은 두 개 다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거에 조금 포커싱을 두고, 왜냐면 숏아이언 치면서 망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거리가 자꾸 안 나니까. 근데 이것 또한 말 그대로 탄성이 나가는 걸 힘을 더 쓴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스핀이 더 올라가는 거라서 부드럽게 탄성을 받았으면 보내주는 걸 좀 냅둬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힘을 더 쓰려고 하기보다 가장 적은 힘을 가지고 이 샤프트의 탄성을 가장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로 탄성을 넣는 게 파워가 더 잘 나오시는 골퍼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몸으로 탄성을 넣는 게 편한 골퍼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에 국한되기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쓸 수 있는 좋은 라인에서 탄성을 만들어 넣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멀리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연습을 하는데 혼자서 연습할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나 느낌 같은 게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거리를 늘리는 편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건데, 작은 스윙에서 탄성을 많이 넣는 걸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그립을 잡아놓고 이 왔다 갔다 해서 샤프트가 휘어질 때 이 휘어지는 포지션을 좀 느껴보는 것만 가지고도 파워가 없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1, 20m는 쉽게 거리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되게 딱딱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샤프트 탄성 없이 볼을 치면은 많이 안 나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결국 스윙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치게 돼요. 이 샤프트의 휘어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프로들이 이 팔이 접히고 몸이 회전되고 뭔가 왼발을 밟고 끌어올리는, 회전하는 이런 모든 동작 자체가 이 휘어짐을 넣기 위해서예요. 이 뒤로 휘어지는 타이밍에 내가 몸을 끌어서 이거를 더 휘게 만들어서 파워를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작은 스윙에서도 탄성을 느낄 수 있게, 그래서 그립을 놔버리면은 탄성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립을 잡아서 조금 덜 움직이게끔 해놓고 손을 왔다 갔다 하면은 헤드가 조금 늦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작은 스윙에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면은 이렇게 휜다는 이미지로, 그리고 치기 전에 이렇게 휘었다가 풀리는 이미지로 내가 하나, 둘, 그러면은 그 이미지 때문에라도 내 손목이 조금 부드럽게 풀어지고 조금 더 힘이 빠져서 공에다 컨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내가 어디서 힘을 풀고 어디서 힘을 써야지가 아니어도 휘어짐을 느껴짐만 가지고도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작은 스윙에서부터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파워를 쓰는 주체는 사실 익스텐션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흔히 보는 거, 배치기 하는 거. 배치기가 효율이 조금 나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몸이 뭔가 이 클럽을 견인을 해서 채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내가 익스텐션을 써가지고 볼을 보내주면은 이 파워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잡아둔 상태에서 내가 익스텐션을 쓰니까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와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거든요. 좀 올바른 케이스의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채를 떨어뜨리고 상승각을 만들어 놓고 익스텐션을 써서 그 힘을 회전으로 만드는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사실. 근데 올라가서 헤드가 손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내가 왼쪽 어깨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익스텐션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 흔히 하는 이렇게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내가 힘을 정말 증폭적으로 쓰고 싶다면은 이 몸이 펴져서 일어나는 익스텐션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 다리와 고관절과 내 어깨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알고 그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면은 사실 큰 노력 없이도 굉장히 쉽게 힘을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힘을 쓰는 걸 막아놓는 걸 풀어놓는 방식. 대부분 볼이 오른쪽으로 갈까봐 얘를 이렇게 닫아놓고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조금 열어주고 익스텐션을 쓸 준비를 좀 해주고 쓸 수 있게끔 몸의 형태를 좀 바꿔주는 형태로 내가 못 쓰던 힘을 더 쓰게 만들어서 힘을 늘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다 되는데도 거리를 더 내고 싶다면은 케이블 잡고 당겨서 힘을 써나가거나, 아니면은 왼발이 조금 더 차는 힘을 더 연습을 한다던가,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익스텐션을 조금 더 잘 쓰려고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힘을 늘리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한 20, 30 정도밖에 못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힘이 없다면 조금 더 배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 막아두지 마시고, 내가 이 배치기를 어떻게 회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고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셋업에서 백이 들어가고, 백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배치기를 쓰는 상황에서 얘가 사실은 조금 더 상승해 놓은 상태에서 배치기를 쓴다면 조금 더 회전 라인으로 변경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뭔가 이렇게 이쪽 어깨를 내려놓고 뭔가 힘을 쓰니까 이런 형태가 돼서 순서만 잘 지켜도 힘 트레이닝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드리는 패턴은 백이 올라가서 왼발을 디뎌 놓고 디드면서 이쪽 어깨가 포지션을 상승시켜서 왼쪽 배 쪽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배가 나와서 차고 올라가는 형태로 이 순서 트레이닝만 해주셔도 되게 많이 늘어나요. 여기서 백이 올라가고,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누르면서 어깨를 이렇게 내려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왼발이 들어가면서 이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주는, 그리고 차지는 힘에 회전이 조금 잘 될 수 있게끔 패스를 열면 가볍게 쳐볼게요. 조금 더 쉽게 거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피디님이 직접 보셨으니까 엄청 이렇게 세게 치는 듯한 느낌은 안 들었을 거예요. 네, 안 좋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척추각을 유지하고 싶어서 배치기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빠져나가시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케이스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줄어요. 더 많은 힘을 썼는데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파워를 늘리는 거는 순서를 잘 지켜서 잘 쓰이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방금 친 샷은요, 제가 백에서 최대한 골반각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백에서 왼쪽 어깨 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안 들려고 노력했고 회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 샷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오히려 조금 순서의 차이이기 때문에 내가 좀 풀어지는 것도 좀 내버려 두고, 칠 때도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것도 좀 내버려 두고, 올라간 상태에서만 쓰자만 생각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조금 더 쉽게 볼 컨택이 나와요. 거리 내기도 좀 수월해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치기 하면 안 돼요 보다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회전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보상 동작이라든지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거를 올리고 싶어서 올리시는 분들은 없어요. 내밀고 싶어서 내미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을 쓰는데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들 피니쉬 보면은 이렇게 피니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다 복부가 앞으로 나와서 회전이 걸려서 이런 식의 피니쉬 라인을 그려요. 그러면 내가 이게 내려오기 전에 나왔냐 지나갈 때 나왔냐의 차이지, 사실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 또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올라가고 왼쪽이 올라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순서가 문제인 거죠. 회전을 하고 올라가냐, 올라가고 회전을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회전을 먼저 올리지 않고 한다면 여기서 공이 맞을 때 공간이 없으니까 끌어올려서 타격하면서 이런 임팩트가 나올 거고, 끌어올려서 나온 상태에서 쳐서 회전을 하면은 돌아가는 형태가 나오는 거라 사실 순서의 차이라서 힘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이런 순서들을 좀 잘 보기만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어깨보다는 왼쪽에 있는 벨트 라인 위쪽 프레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클럽을 내가 견인해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으니까요. 내가 힘을 더 쓰려고 하기보다 가장 적은 힘을 가지고 이 샤프트의 탄성을 가장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팔이어도 좋고 몸이어도 좋아요. 일단은 가볍게 이 샤프트의 탄성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포지션인데, 예시로 지금 2개 정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팔로 탄성을 넣는 게 파워가 더 잘 나오시는 골퍼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몸으로 탄성을 넣는 게 편한 골퍼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에 국한되기 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가장 쓸 수 있는 좋은 라인에서 탄성을 만들어 넣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멀리 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회원님 중에 있었어요. 60대가 넘은 회원님이신데 바디스윙을 하신다고 유튜브를 보고 연습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 보면은 팔에서 쓸 수 있는 힘이 월등하셨거든요. 고관절도 굳어있고 사실 몸으로 돌려서 이 몸을 열어갖고 패스를 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셨는데 안간 힘을 써갖고 몸으로 이렇게 돌려서 볼을 치시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디 트레이닝이나 뭐 고관절의 유연성이나 허리의 유연성을 좀 확보해 놓고 공을 치다 보니까 몸을 쓰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태일 수 있는데, 골프를 늦게 시작하신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몸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비거리를 늘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곳에서 일단 써보는 거예요. 프로님, 골프를 치다 보면 되게 말랐는데 250m를 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을까요? 비거리를 내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샤프트가 휘어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휘어짐하고 이 탄성을 써서 헤드가 조금 더 휘었다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샤프트를 이렇게 휘어지게끔 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샤프트를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막대기 그대로 힘으로 가져가서 때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클럽에 있는 샤프트의 특성을 이용하지 못하고 힘만으로 때리게 되니까 작은 스윙을 하더라도 샤프트가 이게 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딱딱한 상태에서 113m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게 휘어질 수 있게끔 탄성을 쓰면은 더 작은 스윙에서도 내가 파워를 쓰기도 좋고 힘을 모으기도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샤프트가 휘어져야 내가 들어갈 때 힘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터뜨렸을 때 풀어진 힘이 만나서 더 공에 강한 압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탄성을 썼을 때 가장 유리한 점은 템포를 잡는 데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압력이 안 걸린 상태로 스윙을 하면은 그 힘을, 내가 필요한 힘 이상의 힘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고무줄을 잡고 내가 이렇게 당겨 오는데 고무줄의 탄성이 강해져야 얘가 당겨주는 힘이 있어서 디뎌짐도 더 발생할 수 있고 당겨오는 힘도 더 크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샤프트가 휘어지면은 내가 여기서 저항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휘어짐이 발생해서 내가 더 당겨지지 못하게, 얘는 뒤로 당기고 나는 이쪽으로 가져와서 샤프트 중간이 휘어지면은 조금 더 잡혀서 때리려고 하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쓰지 못했던 힘도 조금 더 끌어다가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백스윙 올라가고 다운스윙 내려오는 트랜지션 포지션이나 내가 임팩트 때 어느 구간에 힘을 터트려서 공에다가 전달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기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정면 카메라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잘 휘어요, 부드럽게. 그러면은 이게 내가 백스윙 때 압력을 넣고 끌어올려서 샤프트가 앞으로 휘게끔 세팅을 시작을 해주면은
하프에서 넘어오는 단계에서 이 휘어졌던 샤프트가 풀어지면서 내 손에 코킹이 걸려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출발하는 힘만으로도 넘어가는 힘을 만들었잖아요. 넘어가는 힘이 흔히 얘기하는 내가 안 써도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이 뒤로 휘어지는 타이밍에 내가 몸을 끌어서 이거를 더 휘게 만들어서 파워를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휘어진 게 그냥 까딱까딱 타이밍 없이 그냥 휘어지는 거를 잡지 않고 움직이면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이 들어가서 뭔가 손에 압력이 걸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회전할 때, 백스윙 들 때 쭉 앞으로 휘어지는 걸 느껴가면서 백스윙을 하면은, 보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헤드가 조금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풀어지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 샤프트 휘어짐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휘어짐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서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래서 백스윙 들어갈 때 그냥 단순히 천천히 들고 급하게 들고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이 샤프트를 얼마나 앞으로 휘게 해서 얼마나 많이 튕겨지는 힘을 만들 건지가 아마 샤프트 탄성을 넣는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프로님, 샤프트 탄성은 스펙마다 다 다르잖아요. 본인에게 맞는 샤프트를 쓰면 비거리가 더 많이 늘어날까요? 공이 맞을 때 탄성도 버텨줘야 되고 공이랑 들어오는 충격도 밀어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윙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이 샤프트랑 헤드가 받는 압력이 커지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볼을 하나 쳐볼게요. 가볍게. 클럽 스피드가 95마일 정도 나오잖아요. 정확한 단위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100km가 넘어요. 클럽이 공에 들어와서 공이랑 부딪히는 그 속도가 100km가 넘어요. 그러면은 100km가 넘는 클럽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공을 와서 타격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휘어짐을 아무리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나가는 탄성을 샤프트가 받아내지 못하면 사실 이 공이 똑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샤프트 스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그 샤프트를 내가 최대한 몸으로 살랑살랑 흔들어 봐서 샤프트가 그립보다 헤드가 조금 늦게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느껴서 탄성이 걸리면 출발해주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사실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은 아이언보다 드라이버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기는 하죠. 가장 큰 문제는 샤프트의 탄성을 못 느끼면, 쉽게 얘기하면 짧은 채들은 휘어지는 게 많이 안 느껴지다 보니까 내가 힘을 넣으면 넣는 대로 막 공이 맞는데, 이런 친구들은 탄성을 못 느끼면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앞으로 휘었다가 뒤로 휘었다 다시 앞으로 휘어지는 파워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 타이밍에 때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안위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확 들어가서 이게 뒤로 많이 휜 상태에서 풀어지는 걸 느끼지 못하면 샤프트가 뒤로 휜 상태로 그냥 밀고 계속 나가서 때리게 돼요. 드라이버가 백 왔다가 다운이 들어가면 이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프로들 임팩트 영상 슬로우로 보면은 맞을 때 샤프트가 이렇게 앞으로 휘어서 맞거든요. 그게 들어올 때 내가 이 샤프트 휘어짐을 강하게 만들어서 그 휘어짐을 갖고 와서 왼다리가 펴지고 익스텐션이 되면서 몸이 이렇게 펴져 일어나면서 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 휘어진 게 팡 풀어져서 나갈 수 있게끔 해서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스윙을 한다면 이렇게 밀고 나가서 스윙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오히려 방향도 안 좋고 거리도 잘 안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공을 치려면 힘으로 밀어붙여서 쳐야 되거든요. 근데 탄성을 쓴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휘었다 뒤로 휘었다 다시 앞으로 휘게끔 넣어주면 조금 적은 양을 쓰더라도 볼을 조금 더 멀리 날릴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치실 때 네. 느껴볼 거예요. 대신에 처음에는 네.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네. 사실 아예 안 느껴질 거거든요. 아, 네. 지금 딱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 샤프트가 앞에서 뒤로 휘어지는데 네. 휘어질 때 그 탄성을 갖고 와서 쓰지 못하고 네. 이 탄성이 뭔가 안정이 되고 나서 출발하다 보니까 네. 출발하자마자 샤프트가 앞으로 휘어버려요. 아, 그럼 내가 이거 풀리는 거를 네. 이렇게 잡고 오게 되거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치킨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배치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여기서 백스윙의 출발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럼 샤프트가 앞으로 휘죠. 네. 네, 쭉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탕 튕기는 순간이 와요. 네. 그리고 요 튕기는 순간에 헤드가 넘어가게 돼요. 요때 우리가 힘을 넣는 거예요. 네. 지면을 밟을 수도 있고 팔을 휘두를 준비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움츠러드는 듯한 형상의 힘을 쓰게 돼요. 그러면 백 들어서 풀어져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이 오죠. 네. 그럼 샤프트가 휜 거거든요. 네. 그때 끌고 와서 얘가 휘어짐을 더 증폭시키면 네. 여기서 왼쪽이 딱 걸렸을 때 얘가 튀어나가면서 볼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 그쵸. 끝에서 둘, 그쵸. 그러면 피디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네.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이 손을 끌고 내려온다라는 이미지보다 이 샤프트를 최대한 휘게 만들어준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휘면은 얘가 탕 튕기면서 네. 파워를 쓰는 거거든요. 네? 하나, 둘, 그쵸. 그런 식으로. 하나, 둘, 그쵸.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러면 아까 약 100마일 정도 나오던 볼 스피드가 108마일로 올라가서 네.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형태는 네. 사실 스핀량이 조금 많아졌어요. 네. 아까 봤을 때는 140이 나갔을 때 4,800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101마일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마일수가 8마일, 9마일 정도가 늘었어요. 네. 볼 스피드가. 근데 이 스핀량이 올라가니까 같은 거리를 때리게 되는데 아이언의 경우에는 스피드가 올라가면 네. 스핀량이 같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프로들 치는 거 보면은 네. 그린에서 이렇게 따닥 쓰잖아요. 네. 그런 볼이 이제 연출이 되는 되는 거예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자 체가 갖고 있는 샤프트 탄성을 만드는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네. 같은 스윙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언이나 비거리. 아이언과 똑같은 거를 치더라도 더 정확성 있게 칠 수. 그쵸, 맞아요. 런이 많아지면 그린에서 플레이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요. 다시 한번 쳐볼까요? 탄성 잘 느끼고, 네. 넘어갈 때 힘 좀 때리고, 굿샷. 115마일. 자, 그러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방향적으로는 좀 연습을 해야겠지만,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잠깐 말 한마디에 지금 거의 20m가 늘었잖아요. 그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힘을 더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별로 힘 안 썼어요. 맞아요. 샤프트의 탄성을 어떻게 쓰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서 샤프트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힘을 쏟아 부어도 사실은 공에 압력을 넣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